예,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식이약 썰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바르면 안 된다는 것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우리 생활 주변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미리미리 알기 위해서 해외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해 정보를 늘 관찰하고 계시는 식약처 담당 과장님과 함께 이런 정보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대변인 강영준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은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약처 위해 정보과장 이임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비디오형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디오로만 갑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정보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표방하면서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래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제품 이름을 보니까 골리안 디톡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 디톡스 제품, 문제의 골린 디톡스라는 제품인데 이건 수입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돼 이 함유가 의심되는 건강식품, 소위 물론 건강식품은 자기들이 표방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건강제품이 아니고요. 이런 제품을 즉각 섭취 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식 수입된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차단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부트라민은 저도 잘 모르겠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산성 염기성 검사할 때 쓰는 시약으로나 듣던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페놀프탈레인은 이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에서 IRAC라고 합니다. 지정한 이게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 물질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페놀프탈레인이나 또 여기에 들어있는 시부트라민, 소위 비만 치료제 성분은 이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골리안 디톡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수입 허가가 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직접 또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돼서 팔리고 있는 그런 정보는 혹시 없나요? 인터넷 판매를 조금 전에 이제 차단 조치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외 직구의 특성상 인터넷 판매의 특성이 일단 한번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또 2개월, 3개월,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6개월, 1년 뒤에 똑같은 제품을 또 판매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품을 즉각 정보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소비자들께서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 좀 유념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수입하거나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거쳐서 수입한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다거나 여행자들이 사온 걸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은 식품안전나라가 있죠. 식품안전나라에 혹시 이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희 식약처가 운영하는 포털 식품안전나라가 있고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검색창을 통해서 해외 직구 정보를 치시면 바로 이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한 위해 식품에 대한 목록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치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카페인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커피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저도 지금 커피를 상당히 많이 하루에 넉 잔, 5잔씩 먹는데 4-5잔 먹는 건 문제 안 되겠죠?
네다섯 잔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며 통상 우리가 세 잔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어떤 양을 양 자체 잔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페인의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카페인 과다 섭취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작년 2018년이 되겠습니다. 호주의 21세 남성이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고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명적 양의 카페인을 무의식적으로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망한 남성은 커피 50잔에 해당하는 분량인 한 티스푼의 순수 카페인을 단백질 쉐이크에 첨가해서 먹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인 들어간 그 보조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이 커피 또 카페인은 또 일반 차, 뭐 우리 한방 차에도 막 식물 차에도 많이 들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도 이게 우리 에너지 음료 같은 이런 쪽에서도 막 다방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코카콜라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피 말고도 이런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하나만 먹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걸 한꺼번에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 국내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일일 400mg 이하, 또 아기를 가지신 임산부들은 300mg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은 2.5mg, 물론 이제 체중 1kg당 2.5mg 이하, 이렇게 이제 권고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한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페인 음료 포장지를 보면 일일 섭취 권고량, 이게 얼마의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써 있습니다. 그걸 관찰하시고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준에 맞추실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건강한 또 스스로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썰전 첫 시간, 식이약 썰전 첫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준비해서 준비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주에 나누어지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정보를 가져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